아이의 불안을 가정에서 치료할 때 부모님이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이고 또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안과 강박 때문에 일상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괴롭다 보니 어떨 때는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다가 또 어떨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들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관성이 없는 상황은 아이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불안이 높은 아이를 가정에서 치료할 때 부모님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부모님이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불안해서 텐트럼을 부릴까봐 부모님이 먼저 불안하고 두려워서 부모님이 미리 아이가 불안을 일으킬 만한 모든 요소를 일상에서 제거해 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끄러운 마트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모든 장보기를 인터넷 주문으로만 해결한다거나 또 아이가 엘리베이터 타기를 무서워한다고 한다면 집에 드나들 때 계단으로만 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아이의 폭발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평화롭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이런 상황은 정말 위험하고 이 상황을 결코 감당할 수 없어 라는 아이에게 무력감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이런 상황은 지속해서 피하다 보니 아이의 회피 행동이 아이의 고착화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아이의 불안을 더욱 키우게 돼서 아이의 독립적인 삶과 발달을 막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강제로 접하게 할 수도 없어요. 방법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는 아이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볼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어? 아이가 해보겠다고 하면 그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아이가 거부하면 바로 멈춰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아이에게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면 다시 시도해봅니다. 그렇게 점차 아주 천천히 아이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부모님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바로 아이의 동의 없이 아이가 불안해하는 대상에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절대 어겨서는 안 될 원칙이지요. 불안이 높은 아이, 특히 자폐아이는 불안의 대상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렵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마치 맹수를 길 한가운데서 만난 듯한 극도로 무섭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노출하고 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준에 맞춰서 갑작스럽게 노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부모님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입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서 아이의 강박 행동을 다 받아주고 또 어떤 날은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아이의 행동을 단호하게 통제한다면 아이는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이고 불안은 더더욱 커질 거예요. 오늘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평안한 태도를 묵묵히 유지하면서 항상 일관된 태도로 아이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는 마침내 불안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굳건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